지금 이 시간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원들의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시부터 본회의가 열렸고 찬반 토론이 있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전부터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이제 개표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직접 일일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지금 투표함에 넣는 장면들 지금 아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저희 좌측 상단에 지금 화면 실시간 화면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조만간 한 3시 반쯤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일단 이 투표 결과 여러 가지 전국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투표가 보면 지금 현재 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5명입니다. 이번에 295명이 전체 제적입니다. 제적이고 오늘 몇 명 참석했는지는 이제 아마 숫자 세어봐야겠지만 대략 지금 전체가 참석한다고 그러면 17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찬성을 해야지만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의장이 투표가 다 종결됐다는 거의 선언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투표함이 이제 개표가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명패가 있습니다. 이 투표가 보면 의원들 자기 이름을 있는 명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석입니다. 자, 그 중에서 몇 명이 지금 현재 자리에 있느냐. 즉 제적 과반이 참가를 해야 되고요. 참가를 카운팅할 때는 바로 이 명패 이거를 넣느냐 안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세워난 다음에 투표의 개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개표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5명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희가 좀 우려한 바대로 어쨌건 이번에 이제 부결이 돼야 될 텐데 뭐 현재로서는 부결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얼마나 입탈표가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좀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부결이 되더라도 이탈표가 한 10표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요. 네. 상당히 내부 분란의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10표는요. 이제 뭐 사실상 내일로서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는데 지금 오늘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113석 아닙니까? 네. 근데 22대는 시작되면 108석이니까 5석이 더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8석만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거부권 그 행사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그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 이탈표가 10표 정도 나왔다 하면 물론 이제 21대 국회의원과 22대 국회의원은 인물 구성이 좀 바뀌지만요. 여하튼 그 10이라는 숫자는 8보다 2표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나 이제 이탈표가 나올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물론 뭐 22대가 되면 또 한 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하반기는 22대부터는 사실상 특검 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줄줄이 특검법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제가 조금 있다가 개표 결과가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일 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어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끝이 났는데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2호기를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발사 2분 만에 파편을 탐지했다. 그리고 북한도 실패를 공식화했다 그럽니다. 지금 저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정찰 위성 이게 아마 1단 로켓은 이 러시아가 기술 제공을 했던 모양입니다. 1단 로켓의 그 여러 가지 방식이 북한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러시아가 사용했던 방식으로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이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폭발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미국과 또 우리 일본, 우리 당국에 전부 다 탐지가 됐습니다. 일단 북한도 실패를 공식 인정을 했고
북한이 왜 이렇게 위성을 쏠려고 그러냐 하면 이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ICBM을 쏘게 되면 이 위성이 없으면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이게 발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위성을 통해서 정확한 지점 등등을 이제 포착을 해야지만이 이제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북한이 이 위성 발사에 거의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위성이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암만 뭐 이렇게 발사력이 추진력이 뛰어나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뭐 하등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요. 네. 예. 어쨌건 폭파한 건 다행히 또 조만간 아마 다시금 아마 또 발사를 기획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요. 이재명 대표 부부가 각각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참석을 했고 부인은 법인카드 관련된 위반 혐의로 이제 수원지법에 재판을 참석했는데요. 참 어제 오래간만에 이 위증교사 재판이 열렸는데 어제 여기 증인으로 나온 KBS 전 PD 최철호 PD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본인한테 이렇게 검사 사칭하라고 시키고 직접적인 문구까지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걸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이거 자체가 해서 결국은 본인이 이재명 대표 벌금 150만 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받았고요. 그때 그 최철호 PD가요. 그 나중에 이재명이 옆에서 요렇게 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건의 주범은 이재명이고 그 KBS 최철호 PD는 이재명의 주문대로 따라한 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걸린 게 뭐냐면은 네. KBS PD들이 마치 뭐 이렇게 꾸며갖고 작당을 해갖고 모의 작당을 해갖고 한 거에 자기 억울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자,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도 증인을 5명을 새롭게 신청을 했고 네.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길어지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선고가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 전당대회를 좀 넘기는 뭐 아마 그런 뜻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어제 김혜경 씨 재판에서는 사모님 팀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제 증언이 나왔죠. 그렇죠. 네, 하여튼 사모님 팀도 만들고 저렇게 이제 위증도 교사하고 이런 재판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다가 이런 글 하나 올렸더라고요. 김호중을 겨냥해서 이강인이어서 가수이기 이전에 인성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또 올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다가 김호중 이름만 딱 빼고 홍 시장 이름만 딱 넣으면 어떻게 읽어질까 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 홍 시장께서는 다른 사람 인성은 참 잘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인성은 어떤지 그렇게 숱한 험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인성은 괜찮고 이강인과 김호중의 인성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제가요 보니까 4월 10일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했던 말에 보면 사냥개, 셀카 찍으며 대권놀이, 폐쇄자, 국정 용서 어렵다, 초짜 당대표, 말아먹은 애, 어린애에게 점령당할 것, 또 갑툭튀, 레밍주의 참 이런 말을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잘 생각나지도 않던데. 잘 생각나지도 않고 거의 뭐 이제 한동훈 스토커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홍준표라는 인물이 한동훈 스토커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참 재밌는 게 그 한동훈 때리기를 하려면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한동훈을 때리다가 또 윤석열을 때려요. 예? 돌려가기 하죠. 그 갑툭튀,
또다시 갑툭튀에 때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다시라는 건 그 전에 한번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갑툭튀 2호면은 갑툭튀 1호는 누굽니까? 네. 그건 윤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어저께도 정말 그 황당한 건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지켜주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할 거다. 탈당을 탈당할 수도 있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보유하지 못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탈당하면 제2야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1야당이 민주당이고요. 그건 맞는데 대통령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완전히 이 과거에 그 전직 대통령들 6명이 탈당한 거는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탄핵하고 연동이 안 됐죠. 근데 지금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이거를 탈당을 하게 되면 대통령 자체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렇게 한동훈이 믿다고 마구마구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저는 저거 같아요. 이 대통령 지원 사격조가 아니고 돌려가기조 같아요. 네.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지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백서와 홍준표 이걸로 님 대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실까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백서를 어떻게 하니 많이 가지고 저렇게 무슨 특검처럼 조정원이가 칼춤 추도록 놔두는 거, 또 홍준표 시장의 저런 거친 입, 이것만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미지. 요즘은요 다 정치가 이미지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쌓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국민의힘의 이미지는 저런 거친 말과 그다음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이 백서 논쟁 이것만 남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개표가 아마 이제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나요? 예, 개표 결과 한번 보시죠. 예, 그 보시죠. 띄워주세요 화면. 네, 지금 간표를 위원들이 지금 명패 수하고 투표지 용지 수하고 동일한지 여부 확인하고요. 네.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각각 몇 표인지 카운트를 하고 카운트가 맞았는지 또 옆에 사람들이 크로스 체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저게 이제 가끔 또 무효표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무효표 나오고 옛날에 그 무효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또 한참 결과 발표가 맞습니다. 또 이재명 연기됐던. 체포동의안 때. 네. 예. 그러니까 참 의원들도 보면 투표를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네. 또 저런 방식을 통해서 좀 애를 먹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제적과 그다음에 이제 표가 이제 갈라지는 거, 표를 이제 이 얼마인지 이제 지금 세는 거, 이런 작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일단 지금 요 이야기 저희가 바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구당을 이제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또 여기에다가 지금 나경원 당선자가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 이것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이해찬 이 초선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투쟁해라 장외 투쟁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벌써부터 투쟁으로 내모는 이런 의도가 뭘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